6월 19일 오늘 금요일이죠. MPB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MPB가 오늘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. 그렇죠? 교류전에도 아주 성적이 좀 좋았고 MPB를 또 주력으로 가져가는 방송인 만큼 MPB를 오늘 또 잘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틀 동안 이제 크보 위주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. 저렇게 이제 크보 MPB가 많이 없이 크보만 한다. 저랬을 때 좀 변수가 좀 많이 뜨는 편이거든요. 이제 그걸 감안해서 저도 NC 역배를 뭐 주력으로 두 번이나 들고 가기도 하고, 뭐 이렇게 어제는 뭐 키움 프렌 이런 것도 이제 좀 들고 가고, 그래서 역배 같은 것들도 뭐 나름 잘 잡고 그랬는데 전체로 역시 모든 변수를 다 잡아내기에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. 저럴 때는 그죠. 그래서 이제 금액을 낮춰서 진행하기는 했고,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죠, 그죠.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렵든 쉽든 저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한테 맞춰 드리는 게 맞죠. 맞춰 드리는 게 맞고 뭐 낙경기든 뭐 하든 변수가 많이 뜨든. 근데 저도 뭐 매일매일 맞추고 싶지만 그런 게 쉽지 않은 구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.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가 일단 좀 중요하거든요. 정상적으로 이제 풀 경기들이 들어오고 메이저 같은 경우도 오늘 저녁 경기에 거의 풀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또 잘 뒤집어내는 게 더 중요하겠죠. 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야는 오늘 비 예보가 좀 있고요. 그리고 MPB는 교리전 끝에 경기들을 쉬고 왔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고 한신 정도만 약간 뭐 경기를 하고 왔다 뭐 이 정도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. 경기들을 쉬고 왔을 때 특징은 이제 기존에 좋았던 타격감이 약간 이제 꼬무룩하게 나오는 케이스들도 있긴 있습니다. 뭐 근데 약간 언더흐름이 조금 더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뭐 무조건은 아닙니다. 그죠? 무조건은 아니라는 거. 첫 번째 경기는 요미 대 주니치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둘 다 뭐 나쁘지 않은 최근 흐름이에요. 일단 요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이제 세이브 만나가지고 교류전 우승팀이죠. 세이브 만나가지고 이제 두드려 맞은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좀 경기력이 좀 괜찮았다. 감독 바뀌고 나서는 꾸준하게 좀 괜찮은 흐름을 좀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잠시만요. 요 별풍선 후원해 주신 거 확인 좀 하고. 별풍선이 먼저기 때문에 그쵸? 후원해주신 분들 먼저 보내드리는 게 먼저기 때문에 바로 보내드리고 아시다시피 요미우리는 뭐 꾸준한데 세이브가 워낙 지금 투수력이 좋은 상황에서 만나가지고 빠따가 약간 꼬무룩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근데 감독 교체 후에 꾸준하게 뭐 쥐어짜는 야구 잘하고 있거든요. 한두 점 리드 잡은 다음에 이제 불펜에서 꽝꽝 막아서 이기는 그런 야구. 주리치도 요즘 나쁘지는 않아요, 그렇죠? 투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오카바야시 그리고 이제 마스모토 시냐 마무리죠. 두 선수가 돌아오면서 전체적으로 일단 왁구는 좀 갖춘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일단은 감독하고 뭐 단장인가 사장인가 하고 막 둘이 막 이제 긴급 회동을 하고 막 이제 회의도 하고 그랬대요. 근데 둘이 뭐 질질 짜면서 그래 열심히 한번 해보자 간발에 하자 이렇게 했대. 그래서 뭐 이제 요시요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지들이 뭐 그래 봐야 그죠. 아무튼 뭐 유독 원정에서는 빠따가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원정 빠따에서 좀 쳤어요. 근데 그 빠따 친 데가 이제 지버롯 때 원정, 니온의 원정 타자구장들이기는 했거든요. 근데 유독 홈에서는 빠따를 잘 치고 원정은 빠따를 못 치는 게 최근에 주니치 흐름이었는데 원정에서도 빠따가 좀 나오고 있다. 그리고 어쨌든 빠따 핵심이 하나 돌아왔다. 뭐 이런 거는 뭐 긍정적으로 봐줄만 하겠죠. 이를 보시면 되고 양팀 만났을 때 홈팀들이 좀 많이 이겼습니다. 그런 좀 포인트고 오늘은 1라운드 전체 1번 선수거든요. 전체 1번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맞나 모르겠네. 카네마루는 작년 드래프트 전체 1번이고 다케마루는 올해 전체 1번이고 역시 뭐 둘 다 자완이고 누가 더 좋은 선수냐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카네마루라고 생각은 해요. 그 정도 있고 근데 일단은 뭐 전체 1번들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약간 자존심 싸움 같은 건 좀 있을 수는 있겠죠. 그렇죠? 일단 다케마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즌 초반에 잘 던질 때도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. 이 정도는 아닌 것 같다. 이 정도는 저는 약간 편견에 수렴할 수 있겠다. 그래서 ERA를 조금 까먹을 거다.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었고 최근에는 조금 안 좋죠. 기복도 좀 나오고 있고. 근데 또 나름대로 뭐 장점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선수기도 해요. 그렇죠? 일단은 약간 팔각도가 옆으로 나오는 독특한 강도이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땐 메리트가 있고 근데 두 번, 세 번 만났을 땐 좀 그럴 수는 있고 팀적으로 아무래도 전체 1번 선수고 스타로 키워야 되는 선수기 때문에 일정 관리라든지 홈원정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적절히 좀 조율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 주니치 한 번 만나서 5이닝 1실점 6피안타 3진 10개 뽑아내면서 첫 번째는 좀 잘 던졌었다. 이제 두 번째 만남이죠. 최근 3연패인데 3연패 일단은 니오넴 세이브 좀 만만치 않은 상대들 좀 만난 것도 좀 있고 근데 이 경기들에서 삼진은 잘 뽑았어요. 그래서 적당히 얼추 뭐 시즌 초반보다 조금 폼이 떨어진 느낌이긴 한데 교류전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생존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런 모습. 그래서 뭐 적당히 기대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원정 주이치 빠따 최근에 조금 치긴 하는데 그래도 기대치를 높게 볼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뭐 적당히 던지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하고 카네마루는 제가 아주 좋게 보는 선수입니다. 사실
이 선수가 별로 흠잡을 게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. 예, 아시다시피 스터프도 꽤 잘 나오고 공 끝에 힘도 좋고 좌우 로케이션 안정적이고 제구도 잘 되고 제가 최근에 나온 일본 야구 신인급 선수 중에서 제일 좋게 보는 선수예요. 사실 이 친구가 올 시즌 2년 차인데 소포모어도 그렇게 크게 안 나오고 있고 뭐 WBC 대표팀도 갔다 온 시즌인데도 뭐 나름대로 괜찮고 그런 부분들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눈물의 에이스 같은 느낌은 있어요. 그렇죠? 굉장히 잘 던지고 굉장히 완성되어 있는 선수고 여러 가지가 다 좋은데 꼭 이렇게 에이스급들은 이렇게 뭐 제임스 네일 이런 애들처럼 뭐 득지를 못 받는다던가 이제 그런 케이스가 좀 많죠. 그런 케이스가 많고 팀이 주니치니까 그런 좀 눈물이 좀 있죠. 잘 던지는 선수인데. 굳이 흠을 좀 잡아보자면 원정 티어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. 이제 홈에서 최근 10경기를 보면 2.36, 원정 최근 10경기를 보면 3.00으로 홈 원정 차이가 조금 있고 원정에서는 유독 승운이 없어요. 아무래도 주니치기 때문에 그렇겠죠. 주니치가 뭐 홈에서는 적당히 이기지만은 원정 가면 티어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정 10경기에 3.00 찍고 있지만 1승 6패예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선발만 놓고 봤을 때 선발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가네마루가 조금 더 나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일단은 원정 가면 티어가 조금 떨어진다. 뭐 다케마루도 홈에서 조금 더 티어가 올라가는 부분들 생각했을 때는 한 6대 4대 6대 4 정도로 저는 카네마루 쪽에 조금 더 티어를 좀 높게 보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질문은 중간에 좀 끝나게 하시든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말이 흐름이 끊어져가지고 제 흐름을 끊을 수 있는 건 별풍선뿐이다 여러분들 그죠? 끝나고 또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. 저랑 생각이 다르실 수 있는데 끝나고 물어보시면 되죠. 그런 거는 그래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저는 가네마루가 좀 더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긴 하지만 홈원정 약간 상쇄되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팀적인 왁구가 한 6대4, 7대3 정도로 요미우리가 좀 더 나은 그런 선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요미우리 쪽을 좀 보고 그래도 일단 요 매치업이 일본에서 일단 뭐랄까요 좀 설레발치기 좋은 매치업이거든요. 왜냐면 2025 시즌에 전체 1번 이 친구 전체 1번 둘 다 맞지? 내가 알기로는 카네마루가 전체 1번이 다케마루도 전체 1번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좀 대석특필될 만한 이런 매치업에서는 그래도 선발들이 좀 예의사 호투를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이 영웅 만들어주기 문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그렇죠? 제가 심판들도 조금 존을 좀 타이트하게 설정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. 그래서 저는 언더게임에 요미우리 승 타이트한 게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일단은 쪽지들은 보내드리고 코멘트 할 때는 그냥 웬만하면 들어주시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, 그렇죠? 그리고 채팅창에도 제가 수없이 이렇게 띄워놓잖아요, 그렇죠? 별풍선 보내주신 분들만 제 흐름을 끊을 수 있다는 거. 야쿠르트 히로시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쿠르트는 타격감이 안 좋아요. 타격감이 안 좋아. 오수나 산타나 이런 애들이 좀 부진하고 이제 이런 게 좀 있는데 마지막 시리즈 소뱅전에서 4득점, 1득점, 4득점 조금씩 좀 깨어날 조짐이 있으니까 사이클적으로 조금 깨어날 때가 좀 되긴 됐죠. 그죠? 이렇게 계속 못 치는 건 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좀 깨어날 타이밍이 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일단 빠따가 진구에서 1.1득점이에요. 일본의 쿠어스에서 1.1득점이에요. 10경기에서 심해도 너무 심한 거죠. 근데 이 정도 사이클은 좀 올라갈 때가 되긴 됐는데 일단은 마지막 소뱅전에서 빠따를 좀 쳤다. 그리고 원정에서는 얘네들이 좀 빠따를 좀 어느 정도는 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유독 홈에 들어가면 빠따를 좀 못 쳐요. 이제 근데 사이클적으로 한번 올라올 때가 되긴 됐어요. 아무튼 용타들이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용타들이 좀 중심을 잡아줘야 되거든요. 얘네는. 근데 최근에 불펜도 약간 좀 불안한 그런 기미를 좀 보여주고 있긴 하다. 히로시마는 이번 교류전에서 제가 티어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수없이 드렸었습니다. 어느 정도 제 예상이 좀 맞았지만은 일단 그래도 적당히 이겼어요. 적당히 이긴 배경에 대해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. 히로시마도 얘네도 휴먼이기 때문에 그래도 프로 선수들이 타격감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. 근데 지금이 타격감이 좋아요. 히로시마 기준으로. 근데 그래봐야 최근 10경기에서 2008득점이거든요. 제가 봤을 땐 히로시마 기준으로는 지금 타격감이 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사카쿠라 쇼고 이런 애들이 뭐 나름대로 뭐 좀 성장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뭐 용타들에다가 뭐 이제 뭐 몇 명 좀 치는 애들 있죠. 아무튼 타격감이 좋고 그리고 이제 상대 리그에서 제일 잡밥들 만나가 좀 적당히 털어 먹었거든요. 그렇죠? 라쿠텐 그리고 흐름 안 좋았던 오릭스 이런 애들 만나가지고 좀 그랬다.
그렇게 보시면 되고, 그래서 이제 좀 꿀 빨았는데 여전히 뭐 경기력이 좋지는 않은데 아시다시피 뭐 홈에서는 좀 괜찮고 원정감은 좀 별로고, 불펜 쥐어짜는 야구 하는 거고 타격감 적당히 나오고 있고. 요시무라 코시로가 나옵니다. 올 시즌은 일단 복귀해서 8경기에서 3.83으로 좀 썩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. 그리고 요시무라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잘 던지고 원정에서 못 던지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 선수죠. 그래서 홈에서는 좀 기대치가 떨어지고 원정에서 좀 거시기가 있고, 올해도 뭐 똑같아요. 일단 최근에 폼은 좀 계속 별로고, 그런 상태고, 뭐 적당히 좋아지는 타이밍이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좀 별로고. 근데 히로시마 전적은 상당히 좋습니다. 히로시마 상대로 홈 원정 안 가리고 잘 던져왔어요. 그런 점에서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, 히로시마 지금 타격감이 나쁘지는 않지만 요시무라도 좀 별로지만 일단 별로인 것끼리의 말대결이기는 한데, 요시무라도 이렇게 계속 못 던질 양반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히로시마 만나서는 홈원정 안 가리고 2.80이고 진구에서 되게 못 던지는 선수인데, 히로시마를 진구에서 만났을 때 역대 6경기에 3승 1패 1.66으로 히로시마 원정 히로시마 빠따도 별로고 홈 요시무라도 별론데, 둘이 만났을 때는 요시무라가 승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타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는 선수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. 메이저나 마이너 이런 데서 보면은 스터프도 나름 일본에서 어느 정도 좀 먹힐 만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, 근데 어쨌든 여기에도 리그 적응이라는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. 그렇죠? 아시다시피 피터 램버트 같은 경우에도 스터프가 좋고 변화구들도 얼추 있는데 걔가 일본 야구에서는 성공을 하지 못했잖아요. 근데 지금 메이저에서 잘 던지거든요. 휴스턴 가서. 그런 것들이 이제 리그 적응의 문제겠죠. 근데 타녹도 지금 아쉬운 게 이닝을 좀 잘 못 먹고요.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너무 못 던지고 있어요. 그죠? 히로시마 홈에서는 그래도 2.74 뭐 평탄 치고 있는데 잘 던진다는 얘기는 못 하죠. 투수구장에서 이 정도는. 원정 3경기에서 1경기 잘 던졌고 원정 2경기에서 4실점 3실점으로 좋지 않았고, 오늘 또 진구에서 던져야 된단 말이죠. 전체적으로 좀 리그, 저는 약간 왁구는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 리그 적응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, 또 원정에서 좀 티어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, 메인은 약간 스타프형입니다. 그래서 선발들도 좀 고만고만하고, 양 팀 다 좀 고만고만하죠. 진구에서 빠따 못 치고 있고 원정 히로시마는 뭐 아시다시피 좀 거시기가 좀 있고. 그래도 저는 요시무라가 홈에서 못 믿을 선수지만은 홈에서 히로시마 만나서는 상성이 괜찮았다는 부분에서 야구 쪽으로 좀 봐주는 게 맞지 않나. 야구도 일단 사이클적으로는 빠따가 한번 올라갈 때가 되긴 됐거든요. 최근에 불펜이 살짝 불안하지만은 원정 히로시마 빠따한테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 수 있고, 야구승에 언더 보겠습니다. 다음은 니뽀넴 대 소뱅이고요. 여기는 장줄이거든요, 형들. 그래서 이거는 분석보다는 장줄이 끊어질 때까지 좀 우리가 반대를 보기는 좀 힘들어요. 아시다시피 일단 니오넴은 최근 교류전에서 약한 센리그 애들 만나가지고 적당히 꿀 빨았죠. 미즈타니도 복귀하면서 어느 정도 했고, 제가 근데 이번 교류전 내내 말씀드렸던 거, 불펜이 뇌관인데 그 불펜이 뇌관인 게 지들이 잘 던져서 느낌이 아니에요, 사실. 그죠? 센리그 애들 빠따를 못 쳐서란 말이야. 그래서 결국에 이제 또 이제 본인들 리그 퍼리그로 왔을 때는 얘네들이 선발이 길게 못 던지면 또 불펜 리스크가 드러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. 근데 불펜들이 충분히 쉬고 왔기 때문에 뭐 쥐어짜는 야구 이런 것들이 좀 될 수는 있어요. 그죠? 충분히 쉬고 왔을 때는 그래도 빨리빨리 교체 쇼를 하면서 이거에 조금 먹힐 수는 있거든요.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8경기 전부 소마 오비인데 마엔을 못한 경기가 딱 2번이고 소뱅 일반승 2번에 나머지는 다 소마 오비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반대를 보기엔 조금 힘들어요. 일단 오카이로미는 최근에 일단은 흐름이 조금 안 좋았었는데 교류전에서 일단 좀 꿀 빨았죠. 꿀 빨면서 나름대로 조금 기분 발화시 정도는 했고, 최근에 약간 좀 불안불안해요. 역대 이제 소백 만나서는 홈에서는 좀 별로였고 원정 가서는 좀 잘 던지는 이런 모습이 좀, 그래도 원정 가면 좀 확률이 좀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, 아시다시피 에스콘이든 페이페이돔이든 양 팀이 만났을 때 얘 결국에 문제는 피홈런이거든요. 둘 다 이제 구장에서 피홈런이 많이 나온 구장이야. 그렇다 보니까 소백전 전체적으로 티어가 본인 성적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오스도 최근에 폼이 약간 아쉬워요. 그죠? 직전 경기도 6이닝 3실점 2피홈런으로 조금 안 좋았는 승투는 먹었고, 근데 그 전에 경기가 주니치전은 9이닝 완봉이었거든요. 이제 그런 점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이토 이로미도 직전 경기 완투였습니다. 9이닝 1실점 완투 다음 경기에. 저는 일단은 장줄 쪽으로 좀 보기는 해요. 결국에 장줄이 끊어진 타이밍은 니뽀넴이 홈에서 끊을 것 같기는 한데, 니뽀넴이 일단 홈에 메리트가 있으니까. 근데 얘네가 홈에서 승률이 좋으니까, 그래서 홈에서 끊을 것 같긴 한데, 니뽀넴이 엄청 잘한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. 이번 교류전에서도 상대가 못한 느낌이지, 제가 봤을 때는. 그래서 저는 일단 소백적으로 보고, 이 두 팀이 홈원정이 보면은
에스코는 어디 있어요? 요 맨 위에 있단 말이야. 그리고 이제 소뱅은 후쿠오카 요 맨 밑에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이제 이 도로 보면은 여기는 엄청 덥고 여기는 엄청 그 춥고 이동 거리도 엄청 길고. 근데 이게 교류전 쉬는 날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이렇게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. 그렇죠? 먼저 올라와 있었겠지. 얘네도. 얘네가 이제 서로 이제 홈구장이 엄청 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이 있긴 한데 뭐 휴식 다음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게 뭐 소변한테 엄청 디버프로 작용할 것 같지도 않고. 사실 온도 차이도 좀 나거든요. 이 정도면은. 예, 여기는 거의 러시아 쪽하고 비슷한 쪽이고 여기는 완전 부산, 제주도 훨씬 밑에 있는 엄청 덥고 엄청 좀 거시기 온도 차이가 좀 있을 만한 그 정도 구장이긴 한데 저 그냥 소마업으로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. 소마업으로. 예. 끊어질 때까지. 예. 반격을 한다면 지금부터 슬슬 하긴 해야 되는데 니뽀넴이 그래도 나름대로 거시기면은 근데 나는 니오넴도 니오넴 불펜을 못 믿겠고요. 예, 오카이름에도 못 믿습니다. 다음 지바로 때 라쿠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지바로 때는 제가 이번 교류전에서 킥이 될 만한 두 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. 지바로 때는 전 좋게 본다. 히로시마는 안 좋게 본다. 예, 정확하게 제 예상대로 나와서 두 팀의 꿀을 진짜 야무지게 우리가 빨았었죠. 그렇죠? 예, 그래서 지바로 때가 올 시즌 잘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은 야수 리빌딩이 빠르게 좀 끝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. 예, 젊은 선수들을 계속 기회를 주면서 그 선수들이 좀 빠르게 좀 터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불펜이 잘 돌아가는 게 좀 크죠 지금. 네. 그래서 일단은 원래 야수 코어들이 되게 좋은 팀이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성장을 좀 하고 있는 부분 긍정적이다. 라쿠텐은 지금 감독을 바꿨거든요. 아 참 이거 감독 리턴 매치다 참. 여기 감독 잘렸잖아. 이쪽으로 갔다. 참. 아무튼 근데 뭐 어쩌라고요 당신들. 예, 뭐 아무튼 라쿠텐은 최근에 감독도 교체가 됐고 대행 체제로 보통 시즌 가다가 이제 교체가 되는데 이 지바로 때 감독 줍줍 해왔습니다. 예, 그래 보시면 되고 라쿠텐은 이번 교류전에서 최근에 불펜이 안 좋잖아요. 지금 불펜이 안 좋고 후지라 나오면 땀 뻘뻘 흘리면서 겨우 막는단 말이야. 근데 요번 교류전에 한신전에 보세요. 이틀 쉬었고 앞에도 하루 쉬어. 그 정도로 불펜이 쉬잖아. 그럼 불펜이 아무리 안 좋아도 계속 교체 쇼를 하면서 뭔가 변수를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냥 그거고 나발이고 그냥 다 털립니다 그냥. 예. 원래 그 정도 열정에서는 쥐어짜 가지고 어떻게 좀 이렇게 막는 경기가 나올 법도 하거든. 안 돼, 그냥 안 돼. 예. 그냥 빠따도 못 치고 불펜도 개판이고 근데 감독도 바꿨는데 오픈발도 안 나오고 그냥 뭐 아주 뭐 여러 가지로 개판입니다. 라쿠테는 지금. 예.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. 예. 안도레 잭슨 대 쇼지고요. 일단 잭슨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별로인데 요번에 이제 제가 이제 교류전에서는 좀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. 예, 센리그 애들 상대로 원래 여포였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는 메리트를 좀 보여줬고 기분 발휘 정도 했고 세 경기 정도 엄청 잘 던졌는데 이제 뭐 한번 좀 또 이쪽 리그로 오기 때문에 좀 슬슬 좀 조터일 수는 있어요. 근데 시즌 초반보다는 지금 폼이 좀 괜찮긴 하거든요. 잭슨이 그래도 예, 시즌 초반보다는 폼이 괜찮은 사이클에 있기 때문에 뭐 적당히 정도 던져주지 않을까. 라쿠테전 전적도 뭐 전체로 무난무난했습니다. 근데 이 친구는 여름 구간에 조금 위험할 수는 있거든요. 예, 저는 어느 정도 좀 가다가 이제 좀 더워지는 타이밍에 이 대가리 기는 것 때문에 또 한 번 또 좁혀지는 흐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. 쇼지는 제가 저점 고점 차이 아주 많이 나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요. 일단 조금 이제 알을 깨고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좀 아쉬워요, 그죠? 예, 최근에 기복도 엄청 심하고 직전 경기 좀 시게 터졌단 말이에요. 요미우리 전에 이런 다음 경기에서는 급반등 같은 건 좀 나올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. 네, 전형적으로 이런 애들이 분석이 좀 어렵습니다.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약간 경험이 쌓이고 그러면은 고점 자체는 괜찮아요. 스토프가 있기 때문에. 근데 기복이 좀 심해. 엄청 심해. 예, 근데 직전 공개 아주 세게 쌓기 때문에 조금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는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. 주사위가 1 아니면 6이 좀 많죠. 이 친구는. 선발은 좀 고만고만한데 그래도 일단 최근 사이클이나 팀적인 사이클이나 흐름 그리고 여기는 뭐 다 떠나서 불펜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. 예. 지바로 때는 지금 불펜이 굉장히 잘 돌아가거든요. 예. 탁구장을 홈으로 쓰는데도 시즌 내내 지금 불펜이 잘 돌아가고 있고 원래 불펜이 엄청 안 좋은 팀으로 유명한데 최근 잘 돌아갑니다.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라쿠텐은 앞에 이틀 쉬고 뒤에 하루 쉬어. 그러면은 불펜 쥐어짜서라도 불펜이 얼레벌레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. 그건 마저 안 돼. 그건 마저. 예, 그리고 투수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시행 가서 지금은 불펜이 안 좋은 팀은 저는 뭐 진짜 찍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뭘 믿고 찍습니까? 불펜 뒤에서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죠? 예. 불펜 체급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선발은 뭐 고만고만하고 그 정도 느낌입니다. 지바승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여러분 다운힐 차 좋아요 한 번씩 먼저 부탁드릴게요.
마지막 경기는 마지막 경기 아니구나. 뒤에 또 경기 오릭스하고 세이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릭스 같은 경우에는 교류전에 내내 안 좋았어요. 내내 안 좋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타격 사이클을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거시가 좀 있었다. 아시다시피 불펜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불펜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빠따를 좀 쳐야 되는데 최근에 빠따 사이클 좀 안 좋았다가 최근에 빠따 사이클 약간 올라왔죠. 그런 점이 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빠따 왁구는 제가 좀 있는 팀이라고 항상 이제 강조를 좀 드리니까 그래 보시면 되고. 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번 교류전에서 이제 계속 이제 좋은 흐름을 달렸던 배경에는 역시 이제 빠따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, 그죠? 빠따는 좀 별론데 투수력, 불펜 엄청 잘 돌아가고 선발 엄청 잘 돌아가고. 최근 10경기 경기당 득실점을 보면은 경기당 득점 2.8점, 실점은 1.4점입니다. 그래서 어떤 힘으로 지금 교류전에 우승을 했는지를 좀 보여주는 대목이겠죠. 일단은 오릭스 같은 경우에 타격 사이클이 괜찮아졌다가 이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요.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사이클적으로 올라올 때가 됐어요. 그리고 최근에 홈에서의 경기력이 상당히 좋습니다. 8승 2패예요. 8승 2패로 홈에서 일단 뭐 교류전 이제 못하는 팀들 좀 꿀빤 건 있기는 있는데도 사이클적으로 올라올 때가 한번 됐고, 홈발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 이런 거고. 세이브는 빠따는 좀 아쉬운데 불펜을 좀 쥐어짜가지고 이기는 그런 야구가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, 오늘 경기의 키포인트는 요건 것 같아요. 얘네가 지금 우승을 했단 말이야. 저는 얘네가 우승할 것 같긴 했거든요. 그래서 세이브 역배도 보고 막 그랬었죠. 그 사이키 나오는 경기도. 근데 우승을 하면은, 그리고 교류적 우승을 했으니까 막 이제 좀 했을 거 아니야, 그치? 뭐 약간 이제 파티 같은 것도 이제 소규모로 좀 할 수도 있고 그런 점들이 있고, 그리고 우승한 팀들이 다음 시즌에 마탱에 가는 거 아시죠, 여러분들? 아무래도 인간들이기 때문에 조금 해이해질 수 있거든요. 그런 점이 좀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, 이 메이저리그 시즌 막판에 있잖아요. 그 지구 우승을 확정짓는 경기들이 있습니다. 지구 우승을 확정지었다는 팀들은 리그에서 1등 팀들이라는 얘기거든요. 그 팀들이 그 다음 날 우승을 확정지은 다음 날의 승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, 실제로. 제가 체크하기로는 승률이 한 3할대로 떨어져요. 작년, 재작년을 보면. 근데 작년에는 그게 좀 덜 했는데, 재작년에는 거의 한 8할 정도는 졌어요. 제가 본 기준으로는. 그래서 약간 좀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그런 것들이 좀 있고. 근데 어찌됐든 간에 홈발이 지금 좋게 나오고 있는 오릭스, 지금 8승 2패고, 그리고 아시다시피 에스피노자는 홈에서 굉장히 잘 던지는 선수거든요. 그런 점이 있고, 그리고 다카시 코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폼이 약간 좀 깐당깐당한 느낌이 저는 조금 있거든요. 시즌 초반보다는 조금 좀 아쉬운 느낌이 좀 있단 말이에요. 최근에 여전히 뭐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렇긴 한데, 그리고 얘가 상대 전적이 오릭스 상대 전적 최근 10경기를 보면 0승 7패, ERA가 3.99예요. 최근 사이클도 저는 살짝 접힌 느낌이 있고, 오릭스는 전적도 안 좋고, 세이브를 찍기 이렇게 좋은 경기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. 오릭스 승 보고 언더 보겠습니다. 표 오빠 하신 분들 말씀하시고요. 요코하마 대 한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두 팀 다 좀 최근에 흐름이 별로죠. 요코하마도 빠따도 터트비지근하고 아시다시피 불펜도 별로고, 한신도 마찬가지죠. 뭐 라쿠텐 한번 털어 먹었기는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불펜 티어가 떨어지기 때문에 빠따를 쇼구를 봐야 되는데, 시즌 내내 지금 빠따가 좀 개운하지가 않죠, 그렇죠? 뭐 사이클적으로 한번 오를 때가 좀 되기는 됐어요. 그렇게 보시면 되고. 이스타 유타로 대 이제 무라카미고요. 이스타 유타로는 제가 올해 올 시즌에 그 에이스급으로 조금 올라선 선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. 근데 좀 승운이 좀 없기는 없어요, 이 친구도. 원래 이제 꼭 이렇게 잘 던지는 애들은 꼭 이렇게 승분이 없고 그래. 아무튼 볼 보면 좋아요. 볼 좋고 2.28 찍고 있거든요. 요코하마 홈 쓰면서도 이 정도면은 에이스급이라고 불러줘도 손색이 없는 성적을 찍고 있습니다. 직전 교류전 니뽀넴전에서도 엄청 잘 던지다가 마지막에 좀 런 맞고 그렇기는 했는데, 아무튼 뭐 잘했고, 역대 한신전에는 뭐 평타는 쳤고, 홈에서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. 이스타 유타로도 홈에서 약간 고전하지만 홈에서 최근 10경기 2.37은 굉장히 잘 던지는 거거든요, 이거는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반대 선발은 무라카미 쇼키고요. 무라카미 쇼키도 뭐 꾸준히 무난한 흐름이고요. 아시다시피 뭐 에이스예요, 이 친구도. 에이스 친구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대감이 있다. 선발은 강대강이 붙었고, 둘 다 경기력은 굉장히 뜨뜻미지근해요. 그죠? 아시다시피 요코하마도 빠따가 좀 그렇고, 한신도 그렇고, 라쿠텐 한번 털어먹은 거거든요. 그래도 일단은 조금씩 둘 다 사이클적으로 올라올 때가 좀 되긴 됐는데, 양팀 다 필승조도 굉장히 불안하고, 그런 점들이 좀 특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양팀 올 시즌에 만났을 때는 요코하마가 홈에서 2승 무패하고 있고, 전체 전적에서 5승 상패로 요코하마가 조금씩 앞서 있고,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
위험하진 않은 경기처럼 보이긴 하거든요, 저는. 예, 선발은 둘 다 괜찮기 때문에. 근데 저는 진짜 엄대엄인데 이건. 네. 요거 여기에 오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빠 보는 이유는 둘 다 사이클적으로 조금 올라갈 때가 됐고 불펜 쪽이 너무 불안해요. 양 팀 다. 선발들은 잘 던지는 선발들이지만 불펜들이 좀 불안하다는 쪽에서. 근데 둘 다 일단은 이 탁구장에서 꽉은 조금 힘들 수는 있거든요. 한두 점 정도는 좀 줄 수는 있거든. 그래서 관건 언어버의 관건은 불펜 쪽이 좀 지고 있을 텐데 양 팀 다 불펜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. 네, 요거 여기에 오빠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MPB 6경기. 오늘 MPB 또 좋은 흐름을 또 오늘부터 싹 이어가야 되거든요. 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날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. 녹화는 여기까지.